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편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집이라고 대답을 할 텐데요. 그만큼 집은 휴식의 공간이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런 공간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도청 신도시는 집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그런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오늘 소집했는데요. 소집된 위원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죠. 김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네 큰언니 임미애 의원입니다. 자팍다식 동네 아저씨죠. 이상호 박사입니다. 사회효자손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출렁이는 도청 신도시의 부동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비싸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임대를 줄 때도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월세, 전세, 임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기대 심리가 많이 있었는데 막상 이전하고 도청이라든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원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사 안 오는 엄마들도 엄청 많고요.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에는 정주여건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인데요. 김 의원님 먼저 결단부터 듣고 시작을 할까요? 부동산에 관한 저의 결단은 부동산은 등산이다. 등산이다. 예. 땅이니까 등산입니까? 뭐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다 이런 건가?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말씀이 나오실 줄. 죄송합니다. 땅을 보러 다니시는 거니까. 아니 등산 높은 데 가서 정말 땅을 봐야 된다? 우리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막이 있으면 내려막이 있겠죠. 그런데 등산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네. 예.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 특히 도청 신도시와 관련해서 등산은 현지에 있었던 주민들에게는 정말 등산하기 싫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은 오르니까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오르는 것을 바라만 봐야 되거나 조금 오른 맛에 보상받아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받는 것이 워낙 적어서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도청 이전제 결정되면서 많은 분들은 한편 땅을 가진 많은 분들은 오르는 맛을 봤을 수도 있지만 그 오르는 정도가 일정 부분에 다다르면 오른 데 대한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조금 올랐다가 내려오면 정말 너무나 허망하고 화도 나고 이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청 신도시로 인한 부동산이 상승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득을 본 쪽은 어디겠어요? 저는 경북개발공사다. 아니 근데 오르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안동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올랐을 그 순간에는 좋아요. 네. 근데 이 한 2, 3년 전부터 제자리를 하거나 내려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아주 낮았던 것은 기억이 없어요. 네. 올랐던 건 기억이 없고 원래 이 가격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지는 것만 기억에 옛날에 남는구나.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올랐던 것만 기억에 남아 있죠. 그럼 떨어지면은 화나요. 도청이 도대체 오면은 와가지고 득을 본 게 뭐 있냐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분들은 그동안에 아무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박탈감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경북을 떠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보면 우리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오를 때 그 바라보는 경치는 화려하지만 내려오면 언젠가는 내려오는 순간에는 그거는 기억에 있을 뿐이고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난 등산 갔다 내려오면 이제 다 갔다 왔네. 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예. 안 좋았나? 그 아마 각자 생각이 다 저는 틀린 것 저는 등산이 싫어요. 제가 걷는 게 싫어요. 대한민국 정책 중에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저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아마 그 정책적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그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도 제 귀에 걸려드는 게 없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로 정부 예산이 저렇게 투자되면 차라리 저 버스비라도 좀 내려주시 내 입장에서 보면 기름값이라도 조금 내려주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한정적일 제한돼 수밖에 있어요. 없고요. 예, 그리고 그게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겠지만 그런 만큼 사실은 저처럼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사실은 근데 부동산이죠. 집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있어요. 네. 제가 지방의회에서 일할 때 그 연초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역에 이제 도로가 뚫린다든가 그래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계획이 있다. 이러면은 공시지가 올려달라고 찾아오세요. 그래야 보상이 좀 더 나가니까. 그런데 세금 낼 때 되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항의하세요. 이 정부 들어서 해놓은 게 뭐 있냐. 세금만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올려달라 그럴 때는 언제도 세금 매기면 그것도 불만하고 그래서 야 이게 사람들이 집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이렇게 한 해에 연초와 연말이 달라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걸 팔 때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때는 조금 가격이 낮았으면 그건 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김 의원님은 계속 안동에 사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의 영향이 정말 몸소 느껴지셨을 텐데 이 부동산 지금 신도청이 들어서서 안동 지역이 뭐 땅값이 들썩들썩한 것 때문에 신도시 주변이요. 인구의 영향은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나요?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가 이제 도청 신도시 쪽에 지어질 때 그러니까 분양을 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아주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순박하게 뭐 내 집이 한 채 있는데 옆에 사니까 하나 좀 더 사보자 하는 생각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들어는 정말 이사를 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애초부터 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래서 두 번째도 처음에는 투기야. 네. 예. 두 번째도 투기야. 한 채가 있는데 제가 한 봤을 때 채 더 조금 순진한 하겠다. 의미의 순진해도 결과는 투기야. 왜냐 이분들은 두 채를 계속 가진 애 아니고 저게 되면 어느 시점 적정한 시점 이걸 팔고 간다는 생각을 그게 하니까 오르면 팔고 가겠다는 예, 거죠.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순진해도 우리가 투기는 투기거든. 법으로 제재하는 정도의 투기는 아니고 어쩌면은 그냥 소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요. 그런데 한참 올랐어요. 막 피가 붙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데 저기 이제 도청 신도시 아파트는 입주해야 되는 기한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막 매물로 나와요. 그리고 막 겨우 팔고 저쪽으로 가요. 안 팔리면 안 팔리는데 이거는 이제 막 이 걱정거리가 되죠. 지금 이제 거의 그런 상황이 몇 달 계속 지속됐어요. 거의 올해 들어서. 그래 되다 보니까 도청은 이주가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안동에는 이 빈집이 많아요. 빈 아파트가. 그리고 안동시 관내에서도 새
아파트와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는 이미 가격 차이가 300~400 정도 나요. 예.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달랑 집 한 채만 있어요. 다른 땅 한 평이 없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30평짜리인데 한창 호가가 갈 때는 1억 7천까지 갔는데 지금 1억 3천에도 안 팔린대요.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디예요? 대부분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들이 많아요. 가격 오를 때는 좋아하다가 내리면은 그 오를 때 기억 못 한다는 거. 네. 김 의원님 얘기셨나 봐요. 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제일 좀 힘든 게요. 이제 애들이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사실은 내 가족 살기는 20평형대 아파트가 괜찮아서 그냥 안동에 오면서 이제 그걸 처음부터 사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애들이 자꾸 크다 보니까 애들 친구들이 대부분 이사도 가고 뭐 이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제 딸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 걸 보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뭐 대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저는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든 내리든 별 상관을 안 하는 게 어차피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집값 내리면 다른 집값 다 떨어지게 돼 있고 우리 집값 오르면 다른 집값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출을 내서 가야 되는 수수는 거의 비슷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안동에 빈집들이 많아지니까요.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게 안 팔리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계속 지금 한 6개월 이상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래 자체가 없나 봐요. 네. 거래 자체가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1년 전에 내놓은 아파트가 계속 지금 그대로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같은 평형에 같은 수라면 아 우리도 이대로 가면 1년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죠. 제가 도청 신도시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32평짜리인데 모든 풀 세트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전세 1억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살기 좋아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호기심에. 그런데 그렇게 매물을 이렇게 공고를 붙인 다음에 곧바로 그날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있냐 그랬더니 거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는 것보단 매매보단 전세 요구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매매 거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 있어요. 예. 아직 너무 집값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뭔가 사기에 불안한 네.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건데 신도청 시대 그럼 부동산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제가 그 최근 한 5년간 이 안동 도심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특정한 아파트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22평짜리 옥동에 있는 아파트가 2014년에 실거래가가 2억 1천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22평. 네, 22평이 이게 실평수 기준으로 분양 평수가 아니고. 근데 이게 올해 그 2018년 9월까지 거래됐던 이 평균 가격이 2억 700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량이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그만큼 안 되고 아마 이 집을 팔고 나가시는 분도 내가 얼마에 팔았다 이 이야기를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실거래가가 공개되도록 돼 있으니까 이 시스템에서 제가 자료를 다 쭉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송현동의 경우에도 27평짜리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1억 6,800만 원, 2014년에는. 근데 이 올해 들어서는 이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고 1억 3천만 원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도청 신도시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렇게 빈집이 많다고들 하는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진 않고 실거래가가 거의 분양가 기준으로 똑같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500에서 60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분양가 기준으로. 그렇죠. 분양가 네. 기준으로. 근데 거래가 없는 거죠. 거래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파트를 계속 더 지어도 되나, 뭐 이런 우려까지 좀 들었어요. 사실 이 감가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를 네. 사든 뭘 사든 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부동산만큼은 사실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놓으면 올라야 되는 거고 떨어지면 잘못 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서울은 사면 올랐잖아요. 여태까지 뭐 정말 많이 올랐는데 안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조금이지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동에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 안동 MBC를 많이 시청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집값이 올랐다 떠드는 거는 다 서울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방송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송만 계속 보시니까 우리도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남들 다 오르는데 왜 우리는 안 오르지? 라고 안동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서울과 안동은 그 환경도 다르고 기준도 다 충분히 다른데. 설득력이 네. 있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안동 MBC에 고정을 해놓으시고 방송을 계속 보셔야지 상대적인 박탈감도 덜 느끼실 겁니다. 기대감이 없으니까 네. 떨어져도. 지금 우리 안동시 같은 경우는 아마 북부 지역 시군들이 비슷해요.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걸 누군가가 더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지 평균적으로 치면은 이 1인당 한 채를 갖고도 남아야 돼요. 예. 근데 왜 저는 없냐고요? 그러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결국은 빈집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은 매매가 되거나 이렇지 않고 그 상황이 계속 가고 빈집의 상태가 더 늘어나죠. 증가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이 인근 시군에서도 보면은 이 시민들 사이에서 그전에는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은 그냥 놀랄 뿐이었어요. 야, 또 짓나? 또 짓나? 이랬는데 지금은 왜 짓지? 시가 또 왜 허가해 주지? 결국은 개개인에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이 주택 보급률이 이 100%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예. 아파트라는 연구를 하신 그 인문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그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 지역이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나면 결국 그 아파트 지역이 대부분 슬럼화되거나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한 7, 80년대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지어진 어떤 그 대도시 주변의 어떤 그 슬럼화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우려를 사실은 불식시키는 능력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어쨌든 그걸 재개발하면서 다시 높이 만들어가고 어떤 건축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 부풀려오는 과정들을 뭐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연착륙을 지금까지 해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단계 자체가 얼만큼 더 갈 건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 연구가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안동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이런 연구가 좀 맞다면 지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110% 넘는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이 거주하시냐 하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그 빈민층들이 자꾸 거주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장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계속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좀 새로 짓고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어떤 동력들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동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저는 된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7, 80년대 해야 될 고민이 비교적 늦어졌지만 지금 단계에서 다시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아파트 보면서요.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시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두 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시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말하자면 뭐 부동산 투자 목적이든 집을 한 채, 두 채 더 사는 분도 있지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나 이런 목적으로 시내 쪽에 집을 한 채씩 더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농촌에 이 보조금, 각종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는 돈들이 우리 지역에서 도는 게 아니라 보조금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도시의 집값을 올리는 데 쓰였다라는 얘기가 우리 스스로 그런 반성들을 할 때가 있죠. 도시 아파트 값을 올린 주범은 우리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더러더러 해요. 굉장히 좀 적절하다고 보는 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좀 늘어오고 가구 수가 쭉 늘어오는 시대를 적어도 몇십 년 동안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의 필요한 집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게 자꾸 지어지는데 우리 농촌에 계신 어른들 이렇게 다시는 농사 안 지었으면 좋으니까 계속 애를 어떻게든 이렇게 자꾸 서울로 보내놓고 그쪽 자꾸 아파트를 사면 결국은 이렇게 서울이나 어떤 다른 대도시들이 계속 커지게 되는 확장적 요인에 돈을 자꾸 거기다 이렇게 퍼부어 주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계속 낙후되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사실은 우리한테 책임이 예. 있는 그래서 거죠. 우리들한테도 여전히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뭐 지역 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들인데 아직까지 우리 부동산 정책에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고 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긴 해요. 네. 그럼 이쯤에서 천 의원님에 대한 부동산 결담 들어볼까요? 네, 도청 신도시 부동산은 토요일 저녁 8시 40분이다. 놀기 딱 좋은 시간 아니에요. 술 한 잔. 보통 뭐 하세요? 토요일 저녁 8시 40분. 저는 이게 토요일 8시 40분. 뭐 하세요?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 영어 공부해요. 안 어울리게. 갑자기 급조한 답변을. 8시 40분이면 진짜 딱 놀기 좋은 시간인데.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토요일 저녁 8시 40분? 네. 아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들 안동 MBC를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 로또 추첨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아, 몰랐네요. 멋지다. 토요일 저녁 8시 40분 로또 이 추첨을 하는데 이 시간이 되면 요즘은 뭐 TV로 보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그치. 가지고 확인이 되니까. 확인을 네. 하고 근데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더라도 이 시간에 딱 떠요. 8시 40분이 되면. 그러면 그때 일제히 로또방 앞에서 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TV도 다 틀어놓죠. 근데 이 로또라는 게 판돈이 많아야 기본적으로 배당금이 상금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뭐 거품이 끼었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계속해서 오른다, 규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떨어지면 야 언젠가는 오를 거니까 지금 좀 사둬라고 하는 유혹 그리고 오르면 야 너는 언제까지 부동산으로 돈 안 벌래?라고 하는 이 유혹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에 끌어들여서 계속해서 빚을 내서도 사고 하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일확천금의 기회를 기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저녁 8시 40분이다. 그러면 신도시 지역, 이 도청 신도시 권역도 사람들을 유혹해서 조금 더 들여서 올리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적잖아요. 인구를 10만까지 맞춰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 부동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도 입주가 덜 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 않는데 이 가장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구 10만을 채워야 된다. 15만을 채워야 된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아파트를 샀거나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또도 사돈 사람들이 사거든요. 아파트 투기도 해본 사람이 그렇죠. 하는 해본 하는 사람이 사람들만 한다고. 하죠. 예. 그리고 옆에서 당첨된 거나 가격이 오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맘 먹고 나도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빠지기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판돈만 보태주는 거죠. 이렇게 예, 해서. 계속 판도만 보태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네. 뜨거운 여름이 지났어요. 네. 지금 가을이잖아요. 네. 찬바람이 불어요. 네. 지금 조용히 살펴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관망하는 덤벼들지 거야.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 앞으로 이것이 과연 이때까지는 한편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는 신분을 하락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로또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져서 그 로또 8시 40분이 이제는 별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둬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 내에서는 뭐 특별한 부동산을 잡기 위한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그런 어떤 정책들은 모르겠어요. 특별히 개개인이 뭐 수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올라가고 이렇지는 않다고 그렇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한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그 시민들이 부동산에 좀 뭐 지나친 관심을 좀 가지지 않도록 이 방송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안동과 가까운 대구만 보더라도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 큰 평수는 줄어들고 작은 평수는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걸 보면 서울 수도권의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투기도 있지만 이 투기에는 핵심이 욕망인 거죠. 그곳에 왜 갈까? 그 아파트 왜 사고 싶을까? 대한민국의 끝판왕, 투기의 끝판왕은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가 서울 수도권과 그리고 일부 타 지역에 있지만 이 안동은 또 정신문화의 수도잖아요. 정신적으로 가다듬고 선비 정신을 통해서 정신에도 욕망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네.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정부와 또 이 건설업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본을 가진 이 3자가 서로 간에 윈윈한 게임이라고 봐요. 예. 이 정부도 어떻게 하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지 알죠. 근데 잠재워 버리면은 건설 경기가 또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는 가운데서 이 부분들이 서로 풀고 이렇게 조금 제한하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상승 작용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일정 부분 자영업 쪽이 굉장히 구조가 크다고 하잖아요. 건설업도 시장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요. 예. 이걸 결국은 국가라는 하나의 어떤 이 매개체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도와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선분양이잖아요. 선분양하고 그 후건설을 하는데 이걸 좀 제도를 바꿔서 후분양으로 그 아파트든 집이든 잘 만들어서 자, 뭐 이렇게 잘 만든 집이니까 와서 사세요라고 판매를 하게 됐을 때 아파트 가격 또한 적정선에서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가격선에서 가격이 결정된 거죠. 근데 아파트 가격은 미리 정해놓고 분양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건설사가 계속 굴러가니까 계속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 너무 건설사에 부담을 지어주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보니까 대책위원회 잘못 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가 관심도 없으니까 지금 천혜의 말씀이 계속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가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 위원님처럼 뭐 제가 봐요 능력은 된다고 봐요. 근데 주택에 대한 큰 또 욕심은 없다고 보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능력이 덜한 분들이 조금 더 이 뭐라 그럴까 좀 꼿꼿했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말고. 예. 그런 부분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계속 압박받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부동산 정보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니? 또 그 주위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이게 부동산 좀 알아봐.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좀 올릴 수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직도 그런 작은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빠 그냥 여기 살래? 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아, 뭐 큰 문제 없고 또 그 제 아내도 아니 뭐 그냥 아파트 청소하기 좋고 다만 좀 버릴 거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니까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어쩌면 지방에 사는 중소도시에 사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하락 이런 문제가 우리하고 밀접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관심도 없었고 주택이라는 것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주거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정말 8시에 안동 MBC 뉴스를 안 봐서 그런지 이게 수도권의 문제가 우리 문제화하는 그러니까 의식에 좀 자리 잡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게 좀 네. 화가 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네, 좀 물론 이제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도청 신도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만들어지면서 흉내 낼 만한 거리도 충분히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도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자꾸 저보고 이렇게 누가 판돈을 자꾸 넣으라고 이렇게 주위에서 압박하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마치 시세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려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아닌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좀 꿋꿋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꾸 드는 이거죠. 거예요. 로또를 사서 내가 재산을 축적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네. 그래서 로또를 사지 않는 것처럼
그냥 하던 대로 그러니까 해요. 부동산만 따지면 이 자리에서 임 의원님이 그 부동산은 제일 많으시죠. 그렇죠. 저 땅 부자예요. 네. 그렇지만 이걸 뭐 투기의 대상으로 전혀 근데 생각하지 않죠. 돈이 안 돼요. 그게. 제가 재산 등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페이지로 넣으면 3페이지가 돼요. 넘어가는 필지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게, 부동산 많으신 분이 부동산에 관심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참 오르지를 않네요. 그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임 의원님처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주제가 아니라 부동산은 돈 버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우리 이 의원님 같이 청렴하게 사시는 분을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이런 좀 부족한 사람처럼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청렴해도 근데 청렴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국민체전 할 때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분이 와갖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청 직원인데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대구에 있는 집을 그냥 두고 주말에 이제 가야 되니까 애들 아직 학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여기다가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주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를 하나를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번에 뭐 조치가 발표되면서 직장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거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샀는데 오르면 좋죠. 좋죠. 나중에 이사 갈 때 돈을 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도청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이 경북 지역이 전부 다 민감한 것 같은데요. 임 의원님 그러면 네. 결담 듣고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원래 이 신도시 부동산에 대한 결담을 욕망이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먹었었는데 이야기 중에 바뀌었어요.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부동산을 근데 사시는 분은 그러면 계속 사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주거 공간으로 봤지 이게 도시 따라가지 말자는 거죠. 수도권 따라가지 말고 우리에 맞게 이게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인구 규모가요 10만 미만이라 그래요. 5만에서 10만 정도. 전 사실 의성에 살면서 인구 5만 4천인데 되게 좋아요. 편하고 주변이 다 이웃이고 낯선 환경이 없고 안도감을 느끼기 딱 좋은 규모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 이 도시에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의 이 문화대로 신도시의 부동산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중에 좀 들었어요. 지조를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라. 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을 개입해서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대충 통계로 나온 거 보면은 전 국민의 한 5% 이내 사람들이 5%나 돼요? 5% 안 돼요. 온 국민을 힘들게 하면 2주택까지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보로 알게 됨으로써 같이 힘들어지는 입장이 되니까 특히 우리 뭐 경북 도내 거기서도 북부 지역에 있는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냥 내 집 하나 정도 네. 지킬 수 있는 입장이면은 그렇게 욕심을 안 내셔도 뭐 힘들지는 않겠다. 대신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면 새 집으로 못 가는 그런 아마 아쉬움은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이런 있는 것 생각을 같아요. 해요. 다들 어느 정도 다 갖춰지셨고 자식분들을 이제 다 키우셨잖아요. 저는 이제 막 제 주변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이때 똑같이 지역에서 집을 샀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만족하고 살고 싶은데 이 친구는 다른 데 집을 사서 그게 너무 오른 거죠. 그래서 한 5년, 10년 있는데 생활이 처음엔 같았다가 너무 달라지면 이거에 안 흔들릴 사람이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2년 전에 그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30년 만기의 대출금을 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새 아파트였는데 2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어디 안동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대구요? 대구인데 아주 이것도 학군이 안 좋구나. 심각한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대구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마음 편한 거는 30년 동안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저는 뭐 한 4, 5년 뒤에 그 기초날 생각인데 그래서 뭐 팔고 가면 되지 안 오르면 어떨까 하는데 이제 동네 반상회를 하는데 모여서 왜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그래서 막 질타를 하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는 그건 맞아요. 젊은 특히 20대, 30대가 돈을 벌어서 이걸 저축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결국 일자리 문제랑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을 좀 바꿀게요. 오늘 여러 번 바꾸시는데요, 지금. 아니 저는 사실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었고 그리고 그것에 자꾸 매달리는 사람들을 욕망덩어리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이가 이만큼 돼서 그런 것일 수 있고 오히려 밑에 20, 30대, 40대까지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임 의원님이 말하자면 내 집 한 채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더 깊이 알죠.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내 집 한 채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뭐 이거는 하나의 여담일 수도 있는데 저도 11평 임대 아파트에서 13년을 살아봤어요. 아주 절실한 문제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어떤 과정이 되었던 내 집 한 채가 장만이 된다면 더 이상은 욕심을 안 부리면 어쩌면 젊은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도청 신도시 좀 살펴보면 지금 미분양이 또 20%나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도 있는데 저층에 면적이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2~33평 정도의 아파트는 실제 분양가가 한 2억 4천 정도였는데 현재 거래가는 한 700~800 정도가 다운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전체 11개 단지가 조성이 완공된 게 8개 단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개 단지에서 11개 단지인데 분양률은 한 85%. 근데 그 완공이 된 곳은 한 77% 정도가 그 입주가 끝났고요. 공실률이 한 20% 네. 조금 넘는다 그죠? 그런데 이제 경북 도내 전체의 미분양률을 보면은요, 미분양 가구가 2월 달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보면 한 8,300가구 정도가 비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올 연말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만 해도 경산, 경주, 안동, 문경 이런 데서 한 2,3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이라고 하니까 공실률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지금 경북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또 대구 경북에서 가장 높은 대구에 있는 네. 거죠. 57층짜리 고층 네. 건물이 신도시에 들어온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랜드마크로. 네.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로. 네. 이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대구에서도 당시 아파트 건설할 때 저기에 가서 누가 살겠냐 라면서 분양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근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당시에는 이 평당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지금은 거의 3,000만 원 가까이가 되는데 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대구와 단순히 비교하면 그러면 우리도 도청 신도시도 곧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대구에 지어진 57층 초고층 아파트는 수성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와 주거의 영역에서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데 초고층 아파트가 다시 들어오는 게 과연 이 안동 시민들에게 그리고 예천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랜드마크라는 건 사실은 그 도시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면 다른 데 다 비더라도 사실 돈 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랜드마크라면 사실 그 랜드마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랜드마크를 생각한 게 고작 아파트라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도청사 다 한번 돌아보셨어요? 뭐 전체적으로 네. 네. 그걸 안 돌아보셨어요? 돌아본 분들이 많고 많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다 안 돌아봤거든요. 근데 식당에 갔다 좀 높은 건물에 가서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떤 조형물이든 사람의 손길이 가고 발길이 닿아야 훨씬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청사 지을 때도 일종의 랜드마크 내지는 뭐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런 이 경북의 정신을 담는다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저 공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활용도를 높이면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주민들의 그런 자부심이 서린 공간으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랜드마크는 사실은 대부분 그 도시의 어떤 문화 정체성 네. 이런 것들을 좀 표상하는 방식들이 많죠. 우리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이렇게 기억에 떠올려 보면 그 I love 이렇게 네. 딱 이 사실 그거 고층 건물 하나 짓는 거에 비하면 얼마쯤 들까요? 그 몇 분의 몇쯤 들까요? 근데 그게 그 도시의 사실은 하나였던 그 랜드마크가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그 문화적인 것과 그 지역의 시민들을 그걸 사랑하고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를 받아가는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랜드마크는. 도청 신도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님 결담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동산 문제는 그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물이다. 아유 그러니까 뭐 아무나 퍼서 팔아먹으면은 저는 사실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개념보다 조금 이렇게 포커싱을 좀 다른 데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봉이 김선달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보면 그 대동강물을 퍼서 이렇게 물을 날라주고 이렇게 돈을 받는 이 물장수들에게 이렇게 엽전 한 입씩 주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엽전 한 입씩 주고 가면 어떤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이걸 사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큰 사기를 이렇게 치는 건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사기 문제로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가격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뒤에 작용하는 이 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는 미래 가치를 현대 가치보다 훨씬 이렇게 그렇게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고 그게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투기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대부분 이게 확신으로 돌아서는 단계쯤 돼야 이게 투기로 거의 가게 되거든요. 근데 확신으로 돌아서는 단계를 보면 이제 그쪽에서는 뭐 아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그 측면만 계속 이렇게 그 홍보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게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내려가면 안 되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이 물장수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게 올라야 되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계속 생산해내는 거죠. 확대 재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낮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검열해서 조직하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견인해가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어떤 그 경제학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적어도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투기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도청 신도시도 제가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20%의 공실률이 있다면 정상적이라면 가격이 떨어져야죠. 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양 원가 네. 기준으로 해서 한 700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니 안 떨어진 건 아니죠.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겠죠. 이게 예. 수요와 공급에 예.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확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확 떨어지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를 계속
줄어들도록 가만히 놔두는 거죠. 출생률이 낮다고 지금 출생 장려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안 이렇게 돼요. 하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기대 심리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신도시가 이 지역이, 예. 앞으로 제자리를 잡을 것이고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도청 신도시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살만한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도시 가치는 사실은 늘 보면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 왔고 지금까지 또 늘 나아왔거든요. 보면 그게 사실은 그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었고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분명히 나아질 것 같은데 그 나아지는 과정에서 작동되는 그 자체를 그냥 놔두는 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와 중요한 효과들이 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의 운치에 따른 어떤 게 경제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는 계속 뒤에서 뭘 만들고 있고 대동강물을 팔아먹을 정도의 가치를 자꾸 만들고 있다면 뒤에서 강제적으로 견인하는 뒷힘이 그게 사실은 그 개인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개인이 크게 관여하는 어떤 그런 음모론이 어떤 아니라 집단이나 세력의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실은 그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요. 마르크스 엥겔스의 얘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그 혁명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그 정말로 방해가 되는 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가 아니에요. 정말로 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땅 잃을까 봐 사실은 이게 혁명의 가장 반대 세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그 개인이 조금의 문제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되는데 이네들의 욕망이 모이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죠. 부동산 하면 또 집값도 있지만 토지하고 건물 문제도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임대료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애초에 이 토지를 낙찰받을 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전에 대한 욕심이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높게 줄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또 상가들이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들어와 있는 상가 내에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길 바라기 때문에 또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는 측면이랑 같이 봤을 때 좀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임대료를 낮추라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혹시 좋은 방안이 결국은 있으십니까? 임대료 관계는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이제 시장의 논리인데 그러면은 건축주도 지금 현재로 보면 별로 이익이 없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도청 신도시라는 어떤 인적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소비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강한 세대들이 네.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공실률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규모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만큼 분양 지가는 높았던 거죠. 네. 그거는 일정 부분 이 말하자면은 거기에 투자를 했던 분들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일대에 이제 이 어떤 뭐 상가 활성화라는 부분을 특히 자영업자를 고려하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해당 자치단체에서 주로 이렇게 안동구역이 일부 있고 예천구역이 이제 로데오 거리 쪽으로 보면은 많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의 어떤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건물마다 화장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거의 못 써요. 왜 못 쓰느냐? 이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임대든 분들이 그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비밀 열쇠를 해가지고 다 잠궈놔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급한 볼일을 볼 공간이 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시군에서 그런 어떤 뭐
공용 화장실 뭐 이런 시설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비밀번호를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막 바꾼대요. 그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게 전체 어떤 뭐 신도시 어떤 활성화 거기에 사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근데 있겠다. 그분들도 어쩔 수 이런 없는 게 생각이에요. 본인 가게 화장실이고 예. 관리는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시민에게 개방하기에는 저는 몇 개를 알고 부담도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단골집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몇 개를 알고 예, 있습니다. 안동 저 신도시 일주일 만에 바꾼대잖아. 아니 일주일 바뀌어도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큼 그 경제 활성에 계속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위원님들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도시의 가치를 입히는 일이 곧 이 부동산 문제를 적정선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을 조례 등을 통해서 공공에서 임대를 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상가나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 예술가들 그리고 청년 벤처 기업들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젊은 인구들도 유입하고 도청 신도시에 새로운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청탁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도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도시 워낙에 뭐 임대가 지금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아서 청년 창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네. 일정 기간 빌려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 공간을 마련하지요 지금. 뭐 무중력 공간 뭐 이래가지고 이 청년 창업자들이 요즘은 그 조그만한 회의 공간하고 테이블 있으면은 자기 그 노트북 들고 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마련하고 제공하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집값이 보니까요. 그 우리 시대만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요. 이게 재밌는 기록들이 보니까 1757년 같으면 한참 영조 재임 기간에 그때 이제 토지 매매 문서가 그 집 매매 문서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이게 대략 그 기와집 한 15칸 정도 같으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만한 사람의 집 정도가 되겠죠. 뭐 굳이 비교한다면 지금 아파트로 치면은 좀 그 중형 좀 평형이 넓은 괜찮은 아파트 정도였던 그 기와집 정도고 땅이 한 20칸고라 그러면 대략 한 지금으로 한 300~400평 정도 되는 요런 이제 땅에 있는 집을 하나 사는데 보니까 기록이 280냥을 줬더라고요. 요게 한 냥이 대략 그 100푼 정도 되니까요. 이게 그때 이제 그 목수 인건비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목수 인건비 계산하니까 그 대략 한 냥이 한 36만 원 정도 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를 보면 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집 한 칸이 대략 한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사이를 호가하는 그런 집인데 사실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개념에서 1억하고요. 그때 경제적 규모 자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1억이라는 규모는 지금 아마 우리 수억 정도의 집을 하나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집을 그 적정 규모의 기와집 하나 사는데도 그 정도 가격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지방에서도 거의 비슷한 어떤 기와집 사는 규모는 그랬다고 보면 결코 사실은 집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은 문제였고 또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집값 하도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네, 경북도청 신도시 부동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북의 새로운 시작이 경북도청 신도시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고 바라는 점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잘 반영이 돼서 경북도청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의 부동산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